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의 파업 예고로 교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오는 금요일부터 허용됩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차일드케어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은 알래바마 대학에서 개강한 지 불과 열흘 만에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이주자들이 늘면서 교외 지역 주택 판매율이 최고 112%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아베 총리의 후임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8월 3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이 임박한 가운데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교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립교육 가을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 미 교사연맹 뉴욕시 지부 소속 100명의 이사들은 오늘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내일 단체 파업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노조는 이미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차례 걸쳐 빌 드 블라시오 시장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사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소홀하면 집단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일선 교사들은 최근 드 블라시오 시장과 리처 카란저 교육감이 9월 10일부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안전대책 미흡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9월 10일 정말로 이제 열흘 뺏기 계약이 안 남았는데 사실 무슨 교사 노조에서는 파업을 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안에 선생님들은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만이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만이 잘해도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전체가 다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관리인 측에서는 관리인대로 각자의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리오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가 학교의 풍경입니다. 시교육국이 발표한 안전대책은 새로운 청소 방법, 마스크 착용, 학생들의 6피 거리 두기 등인데 교사들은 이 정도의 안전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교육국이 발표한 대로 가을 학기를 개학한다면 그 전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며 교사 노조가 모든 학교들을 방문해 위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 장비, 소모품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하지 말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는 7만 5천 명의 교사를 포함해 12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 교사 노조입니다. 뉴저지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오는 금요일부터 허용됩니다. 오늘 뉴저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뉴저지 식당 실내 영업이 오는 금요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식당 수용 인원 25%만 허용되고 테이블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음료와 음식 등을 이동하거나 서서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사후적 거리 두기 등의 안전 지침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없이 실내 출입할 수 없으며 식사 전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하며
에어컨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트위터에 안정성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한다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1차적으로 계획됐던 25% 캐파시티 오픈하려고 그랬을 때는 그때 감염자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그거를 약간 미뤘는데요. 그래서 이번 9월 4일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좀 늦어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식당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됐었으면 좋겠고 뒤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 유지를 하고 테이블이나 손님들도 그렇고 소셜 디스턴싱, 마스크나 ABC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의 한 식당 주인인 앤서니 데이비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실내 영업 재개의 발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었고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셸 시커카 뉴저지 상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의 식당 실내 영업 재개 발표가 이미 실행됐어야 했다며 유감스러움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뉴저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 차량국은 지난 7월 20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 규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18일까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주 차량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 증명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신청자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모두 없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이 안 되는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40만 명이 넘는 불체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세부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에서 지금 프로포즈된 룰이 다른 주보다 더 쓸데없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빼달라라는 내용이고요. 9월 언젠가 끝나면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고 1월부터 시작할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뉴저지 이민자 정의연맹은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인정되는 증빙서류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국 대변인은 여론 수렴 기간에 행정당국은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차량국은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서한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차일드케어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 예산 중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차일드 케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5세에서 13세 자녀가 차일드 케어가 필요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빈곤선 200%를 초과하는 가정이라도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라면 차일드 케어 비용의 일부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반드시 차일드 케어에 맡겨야 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뉴저지주 복지국 캐롤 존슨 국장은 일반 직장이나 필수 직종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들을 돕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주정부는 오는 10월 1일 전까지 운영을 재개하는 차일드 케어 센터들을 대상으로 총 5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차일드 케어 센터에 등록생 1명마다 75달러의 운영 보조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차일드 케어 센터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개인 보호 장비, 저소득 가정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확진자는 600만 4,500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대에 올라섰습니다. 확진자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겨우 22일이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41,924명이었습니다. 이는 7월 말 6만 명 선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루 사망자가 1,000명 안팎으로 지난 4, 5, 6월에 비하면 줄었지만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주별 확진자 수는 루이지애나 3,184명, 플로리다 2,894명, 애리조나 2,771명, 미시시피 2,756명, 알라바마 2,554명 등 남부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재감염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주 리노에 사는 25세 남성이 코로나19에 2차례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4월 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4월 때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학년도를 맞은 알래바마 대학에서 개강한 지 불과 열흘 만에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대학 일부 학생들은 지난 7월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를 열어 무리를 일으킨 바 있어 인과응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엘라바마 대학은 지난주 터스컬루사 캠퍼스에서 학생 48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소속 3개 캠퍼스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1,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은 개강 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교실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학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들 캠퍼스에서는 새학기 개강 전에도 30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어 이들까지 합할 경우 엘라바마 대학 3개 캠퍼스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는 1,400명에 달합니다. 한편 이 대학 일부 학생들은 지난 7월 파티 참석자 중 첫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에 코로나 파티를 개최해 사회적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파티 주최자는 행사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손님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교외로 이주하는 뉴요커들이 급증하면서 교외 지역 주택 판매율이 최고 112%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뉴욕시를 둘러싼 교외 지역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44%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북쪽에 있는 웨체스터 카운티는 무려 112%, 커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는 7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뉴저지 전역 주택 판매 건수도 29,700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했습니다. 매물 계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7월 말 매물로 나온 뉴저지주 이스트 오렌지 지역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주택 가격은 28만 5천 달러로 무려 24명이 계약을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은 당초 가격보다 21% 오른 34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롱아일랜드 밸리 스트림에 있는 49만 9천 달러짜리 주택은 페이스북에 매물로 나오자마자 6명이 직접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뉴욕주 허드슨 밸리에 있는 98만 5천 달러짜리 저택의 경우 하루 동안 4명이 현금 입찰에 응했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저택 규모는 3에이커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하튼 부동산 판매 건수는 56%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많은 뉴요커들이 도시 지역을 벗어나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교외 이주 붐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9.11 테러 이후 뉴욕시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맨하튼으로 돌아올 것처럼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컴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에 훨씬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복잡한 사무실에서의 대면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전격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아베 총리의 후임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새 일본 총리 앞에 경제, 올림픽, 코로나19 등 엄청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첫 번째 도전으로 외교 부문, 특히 한일 관계를 꼽았습니다. 호주 국립대 국제관계학 교수인 로런 리처드슨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 전쟁 등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오래갈수록 동북아 지역 동맹 약화가 심화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 각자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념하느라 더더욱 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의 후임자는 아베 총리가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쌓은 지명도와 위상을 갖지 못한 채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한 미식품의약국 국장은 지난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에 대한 3단계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국장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장 사용을 허가하는 긴급 승인은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며 정치적 압력 때문에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주 신청한 연방 추가 실업수당 $300에 대한 승인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130만 명까지 급증했던 뉴저지주 실업자 중에서 50만 명을 제외하고 80만 명 정도만 받게 되어 상당수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22%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주 재무국은 현재 갤런당 41.4센트가 부과되는 휘발유세를 10월 1일부터 갤런당 50.7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유에 붙는 세금 역시 현재 갤런당 48.4센트에서 10월부터는 갤런당 57.7센트로 약 20% 인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개월 동안 중단했던 뉴욕시의 MTA 버스 요금 징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MTA는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버스 앞문으로 승객이 탑승에 허용이 되고 요금 징수도 시작된다며 MTA 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오는 금요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합니다. 뉴욕주도 곧 재개되길 바라며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